2026년 3월 5일 목요일 오늘 경칩 대한공화국 디지털 신조어를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해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을 많이 비판하고 트럼프를 비판하니까 그 진영 논리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런 진영 논리로 판단할 게 아니라 완전히 오히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을 갖다가 봉쇄해서 전 세계를 그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미국의 그 석유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먹으려고 완전히 그러니까는 전 세계의 경제와 안전을 갖다가 또는 정치를 미국의 장사 속으로 이용해먹는 그런 아주 더러운 버릇을 썼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도발을 우리는 그 진영 논리로 이렇게 한심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밤이 아니지만 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를 그리고 지난번에 이란에 뭡니까 초등학교 그 여학생들 한 200명 가까이 죽여버린 거 말이 됩니까? 그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런 미국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순진하게 뭐 이란이 뭡니까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막으려겠다든지 또는 무슨 이란이 미국을 반미로 하니까 그걸 갖다가 한다든지 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또 이렇게 꼬드겨서 한다든지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원래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가 원래 장사도 야바이식으로 하는 장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장사는 그렇게 해도 돼요. 본인의 장사는 건축업이라든가 그런 거 본인의 장사는 그렇게 하는데 국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완전히 이제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이란 핵도 상관없었고 오히려 우리는 또 순진하게 무슨 11월 지방선거 그런 여론 이런 거 생각했는데 한수 더 뜬 거죠. 뭐냐면은 미국의 모든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위협을 주면은 제일 그래도 안전자산이 달러하고 기축통하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경제가 미국으로 몰려들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이 에너지 위기를 가져오면은 그 봉쇄가 에너지 위기를 가져오면은 미국에 이제 석유도 팔아보고 싶다는 그러니까 종래에는 미국이 중동 석유로 많이 의존했는데 사실 미국에 기축 석유가 많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장사 속으로는 머리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3월 말에 시진핑하고 만나서 내를 의제도 우리는 순진하게 무슨 국제관계라든가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에게 제안할 게 뭐냐면은 미국 석유 사달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이야 미국 석유 사주는 게 제일 편하죠. 좋죠. 왜냐면은 그렇게 시진핑으로서도 남는 장사죠. 왜냐면은 트럼프하고 각질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끼리끼리 잘 처먹으면 되니까 제국끼리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이야기를 지금 오늘 경칩 이야기 앞에서 하냐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고서 제가 말하는 반미 같다, 진영 논리가 너무 진보 좌파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저번에도 나경원이가 무슨 트럼프가 이란을 응징했는데 이재명도 경징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정신 나간 한참 나간 거죠. 친애할 나이도 아닌데 친애할 나이입니까? 됐고요. 제가 상당히 흥분했는데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요.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누가 유튜브에서 미국이나 트럼프를 비판하거든요. 그런 진영 논리를 접근하지 말고 이 장사꾼 트럼프가 이 전 세계의 평화와 경제를 가지고서 장난을 친다는 걸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숨 더 뜬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무슨 그냥 11월 중간선거에 자기가 어떤 갑자기 이란과 어떤 이 핵무기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중간선거에 꽃길을 이런 식으로 순진하게 생각해 그것이 아니고 한숨 더 떠가지고서 완전히 이 세계를 갖다가 경제 안보를 갖다가 뒤흔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위기로 빠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석유를 팔아먹고 미국으로 모든 돈들이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부를 많이 축적하면은 11월 중간선거에 미국인들이 살기 좋으니까 아이고 트럼프 정치 잘하네 이럴 거라고 생각할 법하죠. 저만 하더라도 사실 네타냐후가 꼬드겨가지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를 한숨 더 뜨더라고요. 역시나 노래나 장사꾼이고 옛날에 부동산 처음으로 출발할 때 트럼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남들은 다 반값에 분양하는데 자기는 저가에 분양하는데 누군가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왜냐면 다 반가하는데 저가 앞에서는 안 들어오잖아요. 누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사람한테 저기를 줬대요. 대기표. 접수자가 많으니까 대기하라고. 그게 지방신문을 소문이 난 거예요. 야바이 방법이죠. 우리 부동산은 이렇게 인기가 높아. 이게 야바이 방식. 그걸 갖다가 대기표를 주니까는 지방신문이 계속 투표한 거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반가로도 세일이 안 되는 마당에 분양 세일이 안 되는데 대기표를 줬대? 그러니 그거 어디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명 연예인들이 나중에 다 사가지고서 정가에 완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반가로도 완판을 못 했는데 분양을 그렇게 성공했는데 자랑을 해요. 지가 지 책에다가 미친하게 상술이라고. 근데 사실은 지 사업은 그렇게 도 돼요. 그러나 국제정치를 미국 국내정치도 지금 무슨 관세 같은 것도 행정명령 관세로 개파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대부분까지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판정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의회가 만들어놓은 법 슈퍼 301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 정치도 그래서는 안 되고 야바이 상을 더구나 국제정치를 갖다가 평화와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죽었다 살았다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유가가 무슨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가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멀상실한 그런 장사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적어도
뭐 다른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제 유튜브에서 무슨 뭐 반민이 무슨 뭐 반트럼프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나는 그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예. 하여튼 미안합니다. 그 경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사실은 지금 외국어를 중국어와 일본어를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뭐 중국어를 배우는 제가 강사라든가 외국어를 배우는 일본어를 배우는 강사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탑이다 할 정도로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뭐 제가 배운 연조가 있기 때문에 뭐 실력 없는 분한테 물론 제가 배울 리가 없죠. 그러다 이번에 일본어 강사 그분한테 일본어 경칩을 개칩, 깨우칩 개자, 우리 개몽할 때 개자 있잖아요. 개칩. 칩자라면서 원래 동면하는 벌레라는 이야기니까 동면하는 벌레를 깨우친다 하는 개칩인데, 그러니까 원래 개칩이었대요. 경칩이 아니고. 오늘 경칩이잖아요. 경칩할 때 경자는 놀래의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동면하는 벌레를 놀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면하는 벌레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대부분 개구리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겨울잠자다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개칩이었다는 겁니다. 깨우치 개자, 개몽할 때 개자.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개칩으로 써요. 우리하고 중국만 경칩으로 써요. 글자를. 근데 일본은 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개칩도 일본 발음으로 개치츠. 그 다음에 경칩도 일본 발음으로 개치츠예요.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경칩과 개칩 이렇게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뭡니까? 경칩은 이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칩은 이제 그것이 지가 되는 거죠. 다르죠, 발음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피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개자가 누구냐면은 한나라 전한의 경제 이름이 유계거든요. 잘 알다시피 전한 한나라 한 고조가 유방 아닙니까? 그 유방의 아들 중에 유항이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유계가 이제 경제고, 그 다음에 증손자가 유철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무제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너무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뭐냐면은 유방에게는 이제 많은 이제 왕후와 후궁들이 있겠죠. 단단 냅두고 세 사람만 말할게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항우죠. 항우가 누구냐면 여치의 이름이 여치. 그 여태우라고 해요. 여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애첩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척부인이라고, 척기라고 해요. 척부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희라고 해요. 박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척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치가 나중에 유방 사후에 유방의 사랑을 너무 받은 것을 이제 밑보여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인간 돼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척기를 갖다가 돼지처럼 우리에다 넣어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손발 잘라가지고. 이제 질투심에. 근데 박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박희는 원래는 이제 처녀가 아니었고, 이표라고 하는 사람의 와이프였는데, 박희가 이제 얼굴이 안 이뻐요. 박희가. 얼굴이 안 이쁘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냐면은, 박희한테는 이제 처녀 때부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강남가가, 천자가 대대로 당신 후손 중에 천자가 좀 나오겠다. 계속. 이런 이제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가장들이 영험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을 듣고, 이표라고 하는 이제 군벌이 박희를 이제 마누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편은 그랬겠죠. 자기 마누라 박희 관상이 천자를 대대로 영원한 천자를 대대로 이을, 어머니니까, 그럼 그 마누라 잡고 있으면 자기가 결국은 이제 천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표가 박희를 이제 마누라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천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이렇게 전탈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항우가 더 유리하니까. 왜냐면 원래 유방은 항우 밑에 있다고 있기도 했고, 항우 분봉왕이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표가 항우한테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항우가 무너지고 유방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우는 이제 오왕에서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 천하가 됐는데, 이표가 이제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냥 줄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박희가 마누라 그래요. 이제 항우가 유방이 보낸 이제 말하자면 체포하는 병사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박희가 자기 남편 이표한테 칼을 줘요. 나를 죽이고 당신도 자살해라. 어차피 이제 잡혀가면 굴욕받게 되겠냐. 그런데 이표가 자살을 못해요. 그러니까 새가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부가 잡혀가가지고 이제 유방 앞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박희가 유방한테 그래요. 유방이 이제 황제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항우도 이제 나가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박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어차피 목숨은 뭐 잃어도 좋다. 어차피 말하자면 반대편이니까. 그러나 내 남편은 사실 항우한테 크게 무슨 기여한 것도 없고, 그러나 그것도 아니니까 목숨만 살려주라. 살려주고 나는 어째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좋다. 입에 살려주고, 그 다음에 박희 여자를 갖다가 죽여서 뭐 하겠냐. 그래서 세탁팀 있잖아요. 이렇게 왕궁에 그걸 보내버려요. 박희를. 아마 얼굴이 예뻤으면 유방도 욕심이 냈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안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방 생각으로는 박희가 궁금하잖아요. 왜냐면은 하여튼 예쁘진 않은데 너무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관상가가. 물론 유방이 관상가 말을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날은 이제 유방이
이렇게 슬쩍 무슨 막 그 후궁들이 궁녀들이 막 그 떠드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깎아내고 웃으니까 이렇게 문틈으로 엿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궁들이 뭐 세탁 빨래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한 10여 명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퀴가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제 그 주도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그것이 이제 상당히 툭해 보인 거죠. 지난번에 자기 남편 집회 와가지고서 국민운동 할 때도 보니까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 빨래터의 궁녀들을 다 해잡고 그냥 완전히 뭐 대빵처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유방이 또 이제 그 뭐 미녀는 아니지만 너무 똑똑하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끌린 거예요. 어차피 뭐 바람꾼이니까. 그래가지고 바퀴하고 딱 한 번 잡답니다. 그러니까 이뻤으면 뭐 할 번만 잡겠어요. 근데 하도 안 이쁘니까 한 번만 잡겠죠. 그래가지고 그 한 번 잔 게 그 바퀴가 누구를 임신했냐면은 이제 문제 유황을 임신한 거죠. 문제. 이제 그건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여치가 이제 태우니까 아까 말했듯이 첫 부인은 바퀴가 유방이 너무나 이제 그 애첩이랑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 돼지를 만들었고 그 새끼들도 전부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는 그 은하계 안 예쁘니까 뭐 아들 하나 낳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훗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유황인데 그 같이 모자를 갖다가 저 어디 한데 그냥 분봉학으로 보내버려요. 여치가. 왜냐하면 유방 죽고 나면 여치가 쉽게 말하면 사실상 황제노릇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이제 2대 황제니까. 그래가지고 뭐 2대 그다음에 3대 4대 자기 손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치가 사실은 아들이고 손자들이 황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황제는 여치 본인이었죠. 그 여태우가 이제 완전히 국정을 공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방일 때 유방 아들 2대 유방 손자 3대 4대 여치의 아들과 여치의 아들 손자 3대 4대 해가지고 4대까지 여치가 해먹다가 여치가 이제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조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치가 완전히 그냥 이 분탕질 하니까 이제 질색한 거죠. 그래가지고 후보로 떠오른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바퀴하고 훗날 경제 이제 문제 5대 유황하고 이제 모자 나갔다 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황을 이제 불러들여요. 그래서 유황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퀴 아들이죠. 5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유황의 아들이 경제 유계예요. 유계. 그 계자가 아까 말했듯이 계집할 때 계자예요. 계몽할 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계의 이름 때문에 우리 중국과 한국에서는 계집을 경칩이라고 했는데 그냥 피라고 하잖아요. 그 황제의 이름을 피한단 말이에요. 그 같은 글자를 안 써요. 근데 일본은 그냥 계집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양사에서 일본이 최초로 언제 중국과 이 인연을 맺었는가를 말할 때 기원 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원 전에는 중국과 일본이 만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 기원 후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전공시대는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석기 시대인데 우리는 신석기 시대가 그 고조선 이전이잖아요. 근데 일본 전공시대는 거의 그 BC 4세기까지 전공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고조선일 때 그리고 뭐 이미 그때는 진나라가 통일했을 때 그때서 신석기 전공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인데 야요이 시대가 뭐냐면 일본은 신석기, 구석기 어려웠고 신석기 시대가 그렇게 어려우고 그 다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동기, 철기가 한꺼번에 와버려요. 한꺼번에. 그래서 야요이 시대가 BC 4세기에서 AD 3세기인데 그 700년 동안에 철기, 청동기, 그 다음에 신석기 뭐 다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야요이 시대인데 히미코 여왕이 쉽게 말하면은 그 야요이 시대 끝판 그 여왕인데 이 재밌는 거는 이 히미코 여왕이 중국에서 네가 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금인장, 금으로 한국으로 되어 있는 인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공 책봉 관계죠. 그러니까 책봉해준 거죠. 그 히미코란 말은 그 히미코는 또 신라의 아달라 이사금, 그러니까 아달라 왕 때도 사신도 번역을 이렇게 교류한 역사가 우리 삼국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사에도 이서 그 외지에 나와 있고 삼국지서 외지에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사에도 나와 있는데 일본에는 히미코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히미코 그 동시대에 누가 여왕인가 봤더니 뭐 지부 그 천황이 여왕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히미코를 일본에서 그것이 쪽팔려서 어떻게 안 했는지 하여간에 중국의 사설도 있고 우리 사설이 됐는데 거꾸로 일본 사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동양사에서는 일단은 AD 그 3세기에 히미코가 중국에서 네가 외국의 왕이다. 친이외 왕. 그러니까 친이는 뭐냐면은 이가 이제 어떤 이 나라냐면은 조조의 이 나라예요. 그때 히미코한테 금 인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실제로 말하면 조조의 손자지요. 조조의 아들이 조비고. 그러니까 조조는 뭐 끝까지 자기가 그 한나라 후한의 승상으로 살다 죽었지만 그나마 승상으로 살았어. 사실상 지가 황제나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황제는 국토가 싫으니까. 그 조조의 아들 조비가 그야말로 이제 그 후한 그 헌제한테 양위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비는 그 견씨 부인을 자기가 죽여요. 왜 죽이냐면은 자기의 그 충성심을 받아들이게 죽이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처음부터 천하를 감당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는 그럴 말 못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내숭 뜬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견부인을 죽이는 건데 견부인은 이제 왜냐면 한나라 황실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 부인이니까 그 견부인한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조예인데
그게 이제 조조의 그 손자 아닙니까? 사실 조조는 생전에 그 조회가 장손이니까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예, 그 조회가 이제 조비 아들인데, 그 이제 조비가 죽고 나서 이제 조회가 황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 나라 황제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부기도 있고 했는데, 이거는 조이라고 해요. 조씨 나라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제 사마염이라고 해요. 이 후손이 진나라라고 이제 나라를 바꾸는데, 그 조회가 히미코한테 금인장을 준 거예요. AD 3세기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양사에서 중국과 일본의 첫 번째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일본, 그때 물론 외조 나라 이름이 일본도 아니고, 처음으로 출현한 것이 히미코의 그 역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일본의 강사님한테 들었더니, 보니까 일본은 지금도 경칩이 아니고 개칩. 예, 그런데 그 개자가 한나라 전한, 이미 한나라 전한의 경제 때는 이거 저기거든요. 기원전 2세기예요. BC 2세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히미코 AD 3세기 때 중국과 일본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개칩이 건너갔는데 우리는 피의로에서 경칩으로 바꿨는데 안 바꾼 채로 개칩을 일본이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한나라 전한 경제 유계에 때 이미 이 한나라의 문화가 어떤 경로로든지 일본에 건너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일본은 그냥 개집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피의는 그 뒤에 벌어진 일이니까. 원래 유계가 죽고 나서 이제 아마 아들 유철 하무제가 이제 자기 아버지 그 이름을 존중해가지고 경칩을 개집으로 바꾸자고 그랬겠죠. 아니면 뭐 하무제 그 신하들이 그랬든가 하여간에. 그러니까 적어도 하무제 이전에 일본과 중국이 어떤 커넥션은 있었구나. 물론 그건 이제 우리 한국을 통해서였겠지만, 왜냐하면 히미코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에서 진무 천황이라고도 하면서도 지금도 그래요. 히미코라는 건 어쨌든 중국이나 우리 한국의 사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해요. 일본에도 오사카냐, 이것이 히미코 야마타이 나라가, 그 나라 이름이 야마타이거든요. 오사카냐 아니면 규수냐 이렇게 이제 양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규수가 좀 더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규수는 이제 나중에 나중에 야외 시대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반도에서 철기 문명, 전홍 사업을 전부 다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본주도 닿겠지만 규수에 이제 제일 먼저 갖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양사를 하는 사람들이 히미코 AD 3세기 히미코가 일본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한국에 처음 소개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개칩을 쓴 걸 보니까 경칩으로는 바꿨는데 개칩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적어도 전한 BC 2세기에 전한 경제 유계 이전에 이미 어떤 전 문화를 전해받았구나. 그랬길래 개칩으로 그대로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